그러면 단순히 흑백 요리사가 GS가 아닌 CU와 손잡고 마케팅을 했다고 GS가 점주님들과 직원들한테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업계에 재직 중인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핫한 프로그램이죠. 아마 공중파 방송 포함해서 요즘 이 프로그램이 가장 화제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전국에 내노라 하는 유명 셰프들 100명의 요리 경연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 회가 진행될 때마다 탈락자가 있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최종 1인에는 총 3억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출연진으로는 백종원 선생님과 안성재 셰프님이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했는데 백종원 선생님은 다들 아실 거고 안성재 셰프님은 저도 잘 몰라서 검색을 해보았더니 국내 유일 3스타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로 엄청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프로그램이 요즘 SNS에서 가장 핫한 프로그램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흑백 요리사랑 편의점이랑 무슨 연관이 있길래 GS가 욕을 먹고 있나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흑백 요리사 8회가 공개됐는데요. 8회에서는 떨어진 셰프님들을 모시고 패자부활전이 진행됐는데 이번 미션은 편의점 음식으로 요리하기 였습니다. 이번 편의점 음식편은 약 30분 정도 되는 분량으로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장이 공개가 되고 딱 봐도 30평 정도 되는 CU 매장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이 각도에서는 CU 로고가 친절하게 노출도 되고 있습니다. 미션이 시작되자마자 출연진들은 자신이 요리할 재료들을 찾기 위해 편의점 진열대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셰프들은 자극적이고 대중적인 요리들, 특히 면 요리를 하기 위해 재료들을 가져왔는데 나폴리 마피아라는 셰프는 남들과 다른 접근을 하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폴리 마피아 셰프는 CU의 상징인 보라색을 띠는 바구니에 맛밤, 과자, 빵 등을 담아왔습니다. 백종원 선생님께서는 빵을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지? 라는 말을 하시며 이를 통해 앞으로 이슈가 될 요리에 복선을 깔아주게 됩니다. 여기서 빵은 크림이 많이 들어가져 있는 CU의 대표 시그니처 디저트인 연세우유 크림빵의 한 종류입니다. 나폴리 마피아 셰프가 맛밤, 과자, 빵 등을 가져와서 밤 티라미수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밤 티라미수의 레시피를 살펴보면 맛밤을 우유에 살짝 끓이고 갈아준 다음에 퓨레를 내 가지고 크림치즈랑 섞어서 다이제랑 토피넛 라떼를 갈아서 베이스로 하고 크림빵에 크림을 파내고 요거트 그래놀라에 그래놀라만 사용하여 식감 있는 크리스피하게 밤 티라미수를 완성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인 백종원 선생님과 안성재 셰프님께 가져가서 심사를 받게 되는데 두 분 다 맛있었는지 한 숟갈 먹고 또 먹습니다. 편의점 재료가 좋다고 칭찬도 받고 또 드시기도 하고 백종원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었지? 라며 칭찬도 하시고 안성재 셰프님은 호텔에서 몇만 원 하는 디저트라고 극찬도 하시고 마지막 백종원 선생님이 사기라고 쐐기를 박습니다. 결국 나폴리 마피아 셰프가 패자 부활전에서 밤 티라미수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가장 먼저 살아남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8화의 주 내용이고 이번 8회로 인해 밤 티라미수로 사용된 재료들인 연세우유 크림빵, 맛밤, 토피넛 라떼, 다이제 등이 CU에서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예정이 없던 할인 행사까지 진행하며 매출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밤 티라미수까지 CU에서 상품화하여 출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물 들어올 때 노를 잘 젓는 CU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CU 인스타그램 댓글들입니다. 이번 달 내로 밤 티라미수 내놓으세요.
밤 티라미수 당장 출시 요망, 밤 디저트 키트에서 팔아주세요. 뭐 이렇게 반응이 아주 핫한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백종원과 안성재 셰프가 극찬을 했던 밤 티라미수인데 출시되면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을 정도로 맛이 궁금하긴 합니다. 이렇게 이슈가 되어 밤 티라미수가 출시가 되면 맛이 있던 없던 보통 오픈런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판매하고 싶어도 재고가 부족하여 못 파는 현상이 약 한 달 정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맛까지 있으면 3개월 정도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겁니다. 매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첫 발주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밤 티라미수에 필요한 재료들도 덩달아 발주가 중요합니다. 각종 요리 유튜버나 블로거들이 분명히 밤 티라미수를 직접 만들어 컨텐츠로 사용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여러 군데 노출이 될 것이고 이게 맛까지 있으면 CU의 대표적인 디저트로 오랫동안 자리매김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CU에서는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와 손잡고 엄청난 화제성을 일으키고 있고 다음 스텝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밤 티라미수부터 시작해서 또 이슈될 만한 상품들이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CU를 방문하여 이를 구매하고 싶어하는 손님들이 더더욱 많아지게 될 겁니다. 지금 GS는 CU의 점포수도 뒤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뒤지고 있는데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매출까지 따라잡혀가고 있는 상황에 흑백 요리사 화제성도 CU에게 빼앗겨 3개월밖에 남지 않은 24년도인데 매출이 정말 역전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정말 많습니다. 어떨 땐 GS가 잘할 때도 있었고 어떨 땐 CU가 잘할 때도 있었는데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며 경쟁을 잘 펼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흑백 요리사가 GS가 아닌 CU와 손잡고 마케팅을 했다고 GS가 점주님들과 직원들한테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일까요? 사실 GS가 욕먹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23년 6월 기사입니다. 넷플릭스와 GS가 손잡고 협업 상품들을 내놓았다는 기사입니다. 이때 넷플릭스 콤보 팝콘이 나왔는데 이게 당시 이슈가 되어 잘 나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 8월 기사입니다. GS와 넷플릭스가 협업을 하여 현재까지 상품들을 33개 정도 출시를 했는데 협업을 한 지 1년 동안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누적 1157만 개 판매에 매출은 35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넷플릭스 하면 GS가 떠올라야 하고 GS 하면 넷플릭스가 떠올라야 하는데 이번 흑백 요리사는 당연히 GS가 계약을 할 줄 알았는데 GS가 아닌 CU가 가져갔으니 GS 직원들 입장에서는 속에서 천불이 나는 상황인 겁니다. 직장인들의 앱 블라인드에서는 GS 직원들이 GS랑 넷플릭스랑 계약된 거 아니었어? CU 월클 편의점 등급, 흑백 요리사 한 방으로 넷플과 계약한 게 무용지물이 되었네 등 여러 불평, 불만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점주님들의 반응도 비슷하겠지만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아 이슈에 민감한 내부 직원들은 GS 마케팅에 이렇게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GS는 매출이 CU에게 따라잡힐까봐 전전긍긍한 상황에서 이젠 골든위크라고 6일짜리 단발성 행사까지도 마다하며 매출 늘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흑백요리사의 심사위원 백종원은 CU의 모델입니다. 백종원 때문에 흑백요리사가 CU와 손잡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흑백요리사 제작진이 CU에게 세트장에 편의점 구현을 해달라고 먼저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번만큼은 어쨌든 CU가 잘한 게 맞는 것 같네요. 안 그래도 CU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상품은 디저트인데 이번 흑백 요리사를 통해 밤 티라미수가 출시돼 잘 팔리게 된다면 여기에 날개를 달아주게 되는 격입니다. 24년도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하반기 매출로 인해 매출까지 역전을 한다면 24년도에 정말로 CU가 3관왕을 차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GS는 CU에 비해 항상 마케팅이 2% 부족했습니다. 상품을 잘 만들어도 홍보를 잘 하지 못하고 합청업체 갑질이나 패미 이슈와 같은 안 좋은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이 계속해서 쌓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편의점 브랜드 이미지는 이미 CU에게 뒤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상품의 맛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맛있고 좋은 상품이 있어도 아무도 알지 못하고 구매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상품을 고객들이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마케팅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마케팅만 잘해서 고객들에게 흥미를 줄 수만 있다면 좋은 상품 10개보다 훨씬 더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상위권에 노출시킬 수 있도록 수십, 수백만 원의 돈을 지불하고 업체를 쓰기도 하고 블로그 체험단에게 블로그에 글을 하나 써달라며 공짜로 음식을 제공하면서까지 음식점을 네이버에 노출시키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랐겠지만 이렇게 잘 되어 이슈가 되면 누군가는 영웅, 누군가는 역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모이고 모여서 매출을 만들고 결국 한 해 성적을 좌우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잘 안 됐으면 사실 이런 논란조차 없었고 오히려 CU는 돈만 썼냐며 욕을 먹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어찌 보면 운도 따라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점 1, 2위를 다투는 CU와 GS의 마케팅 싸움에서 이번에는 CU가 압승을 거두었고 GS는 역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화제성이 높으면 공중파보다 더 영향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넷플릭스는 190여 개국에서 2억 7,800만 개의 유료 멤버십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포화인 국내 시장보다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CU 입장에서는 이런 화제성 있는 프로그램을 그것도 넷플릭스를 등에 업고 브랜드와 상품들을 홍보하게 되면 효과는 배가 될 겁니다. 현재 흑백 요리사가 2주 연속 글로벌 1위라고 하네요. 흑백 요리사 다음에는 누가 어떤 이슈로 화제성을 차지하며 웃을 수 있을까요? 두 회사 간의 마케팅 싸움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흑백 요리사 재밌네요.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